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배당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기업 재무 13주차가 되겠는데요. 배당은 이제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을 주주에게 배당, 자본 사용의 대가로 지급하는 건데요. 13주차의 강의 주제가 바로 배당 이론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뤘던 자본구조 이론을 먼저 리뷰를 하고 배당 이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구조는 부채를 어느 정도 사용하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부채를 많이 사용하냐, 적게 사용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거를 다루는 거죠. 그래서 자본구조 이론에서는 부채 사용이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느냐, 또 준다면은 어떻게 주느냐, 이거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부채를 사용하면서 나타나는 좋은 효과와 나쁜 효과를 먼저 살펴보죠. 그래서 좋은 효과는 부채 비용의 저렴 효과라고 했고요. 나쁜 효과는 재물의 브릿지 효과라고 했죠. 그런데 자본시장이 완전 자본시장이라면 부채 사용의 좋은 효과와 나쁜 효과가 똑같은 크기로 나타나기 때문에 서로 상쇄돼서 가정평균 자본 비용 와크나 기업가치 V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거를 자본구조 무관련 이론이라고 하는데 밀러와 모디길리아니가 이 주제를 논문으로 발표하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됩니다. 물론 완전 자본시장에서의 자본구조 이론은 비현실적이긴 한데 여기에 현실적인 요소를 하나씩 추가하면서 현실적인 상황을 잘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부터 먼저 고려를 해서 부채 사용이 이자 비용의 감소 효과를 가져오니까 부채 사용으로 와크는 감소하고 V는 증가한다 라는 얘기를 했죠. 그게 MM의 수정 이론입니다. 그리고 크라우스 리첸버거라는 사람이 그 MM의 수정 이론에다가 하나를 더 얹혀요. 그게 파산 비용이라는 건데 파산 비용 이론을 하나 더 추가해서 고려하면은 부채 사용이 기업 가치를 처음에는 증대시키다가 어느 수준을 넘어서부터는 감소된다. 그래서 최적 자본 구조가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죠. 오늘은 자본 구조 이론을 마치고 이어서 배당의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배당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배당 수준을 측정하는 다양한 지표를 소개할 겁니다. 그리고 완전 자본시장에서 배당이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부채가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는지를 다루는 것은 자본구조 이론이고요. 배당이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는지를 다루는 것은 배당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불완전 자본시장에서는 배당이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는지를 소개할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실적 배당 정책의 특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차도 첫 번째 배당의 기초 개념, 두 번째 완전 시장의 배당 정책, 세 번째 불완전 시장의 배당 정책, 네 번째 배당 정책의 실제, 그리고 우리가 주로 다루는 내용들이 다 현금 배당인데요. 특수한 형태의 배당, 그러니까 현금 배당이 아닌 그 경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배당의 기초 개념에서 배당의 의미는 무엇이냐? 기업이 벌어들이는 순이익 중에서 일부를 주주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회사가 이만큼의 이익을 벌어들였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요만큼은 잘라서 주주에게 주고 이게 배당이에요. 그럼 요거는 회사에다 남겨놓는 거죠. 사내에 유보시키는 거죠. 그래 놓고 나중에 요거를 투자에, 그러니까 재투자에, 투자에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따라서 배당을 적게 하면은 재투자할 자금을 많이 확보하는 거고, 배당을 많이 하게 되면은 재투자할 돈이 별로 없으니까 결국 배당도 자본 조달과 관련된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배당의 정도를 나타내는 그 지표가 있는데요. 그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주당 배당액, DPS라고 하고요. 배당 성향, 또 배당률, 배당 수익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DPS, dividends라고 하는 이게 배당이라는 뜻이에요. 퍼는 한 개당 이런 거죠. 쉐어는 스탁,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의 주식에 대해서 지급하는 현금 배당액, 그거를 dividends per share, 앞자를 따서 DPS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당을 하기 전에 주가를 배당부 주가라고 해요. 그리고 배당을 하고 난 다음에 주가를 배당락 주가라고 합니다. 요 배당부 주가는 배당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의 주가란 얘기고요. 요것은 배당이 떨어졌다고 해서 배당락 주가라고 합니다. 현재 주가가 10,000원이라고 합시다. 10,000원. 그런데 배당을 2,000원을 했다. 그러면은 배당락 주가는 8,00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00원, 이거는 배당을 하기 전에 주가고요. 배당을 한 주당 2,000원씩 하면은 그걸 빼고 난 8,000원이 배당락 주가가 되는 거예요. DPS가 배당의 그 척도로 많이 쓰이는 개념이고요. 또 하나가 배당 성향이 있습니다. DPS는 금액으로 나타내는 거죠. 이거는 금액. 그런데 배당 성향은 이제 퍼센트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순이익 중에서 배당으로 지급되는 비율. 예를 들어서 1억의 이익을 벌어들였는데 4천만 원을 배당을 했다. 4천만 원을. 그러면은 10분의 4 해서 바로 40%가 배당 성향이 되는 거예요. 배당 성향. 순이익 중에서 배당에. 이거는 EPS. EPS는 earnings per share예요. earnings per share. 이거는 EPS라고 해서 EPS분의 DPS. 이렇게 해도 바로 배당 성향이 됩니다. 유보율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1억에서 4천만 원을 배당을 하게 되면은 6천만 원이 남지 않습니까? 유보액이. 그러니까 이게 6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유보율이 60%, 여기는 4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당률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거는 dividend ratio라고 그래요. 일주당 배당액을 일주당 액면금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 주마다 다 액면금액이 있어요.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없다고 그랬죠. 근데 한 주당 5,000원짜리 그 주식이다. 삼성전자도 5,000원짜리 주식의 액면금액이 그 5,000원을 가지고 한 주당 2,000원씩 배당을 했다. 1,500원 배당했다고 합시다. 한 주당. 그러면은 바로 30%가 배당률이 되는 거예요. 배당률. 그러니까 액면금액에다가 이 얘기는 5,000원에다가 곱하기 30% 배당률을 곱하면은 바로 1,500원. 이 DPS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액면금액 곱하기 배당률은 주당 배당액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배당률이 30%다 라고 하면은 1,500원 해서 30%면 굉장히 많이 배당을 한 것 같지만 삼성전자 주식이 한 주당 200만 원이 넘습니다. 2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1,500원 배당한 거는 형편없이 조금 배당한 거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30%씩 30%의 배당률로 배당을 했다라고 자랑을 하고 싶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액면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배당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주식을 얼마 주고 샀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 주식이 200만 원에서 1,500원을 배당했다면은 그건 형편없이 배당한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내 수익을 알 수 있는 그 배당률로 배당 수익률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러니까 배당률은 주가가 높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수익률 지표가 못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유용한 지표가 되고 어떻게 구하냐? 삼성전자가 200만 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200만 원에서 1,500원? 1,500원. 뭐 형편없는 금액이죠. 그러면은 이건 뭐 1%도 안 되죠. 2,000원이라고 해도 2,000원을 배당을 한다고 해도 이건 뭐 0.75%나 될까요? 뭐 형편없는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형과 수익률의 관계를 공부할 때 주식 수익률이라는 말을 썼었는데 주식 수익률이라는 것은 주식 가격분에 내가 얻게 되는 주가 상승률, 주가 상승분에다가 배당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이 바로 이 앞부분이 주가 상승률이 되고요. 이 뒷부분이 배당 수익률이 되는 거죠. 배당 수익률. 그래서 그때 이게 배당 수익률이라는 얘기를 그때 한번 설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벌써 설명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잊어버렸을 텐데 한번 그 앞에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봐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배당이 중요한 거니까 배당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설명을 하는 거고 그 당시는 이제 주식 수익률이 중요한 거니까 주식 수익률에 대해서 설명을 중점적으로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배당의 기초 개념을 한번 복습할 수 있는 예제를 만들어 봤어요. 대중기업이 있는데 대중기업이 순이익 1억 원을 벌어들였는데 그 중에서 4천만 원을 배당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일단 배당 1억 원에서 여기 4천만 원을 배당을 했다. 그러면은 전체의 1억 분의 4천만 원이니까 바로 이제 40%가 되는데 그게 바로 배당 성향이 되는 거죠. 배당 성향. 첫 번째, 근데 배당 성향을 먼저 물어보지 않고 DPS를 먼저 물어봤습니다. DPS가 얼마냐? DPS는 한 주당 배당액이에요. 그러니까 4천만 원을 배당을 했는데 몇 주가 발행됐었다고 그랬어요? 2만 주가 발행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천만 원을 2만 주로 나누면 한 주당 2천 원의 배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당 배당액 DPS는 2천 원이 되는 거고요. 배당 성향은 아까 얘기한 대로 40%가 됩니다. 배당률은 액면 금액이 5천 원이라고 했으니까 5천 원분의 2천 원 해서 40%가 됩니다. 배당률. 배당 수익률은 얼마냐? 배당 수익률은 올해 초 주가가 2만 원이었으니까 2만 원의 주식을 샀는데 2천 원을 배당하니까 10%가 바로 배당 수익률이 되는 거죠. 유보율은 얼마냐? 유보율은 얼마입니까? 유보율은 전체에서 40%를 배당했으니까 60%가 유보율이죠. 유보율. 이제 배당에 대한 기초 개념을 설명을 마치고요. 이제 완전 자본 시장에서의 배당 이론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정책 이론은 배당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배당이 많고 적은 것이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또 주면 어떻게 주느냐 이게 자본구조 이론하고 비슷하죠. 자본구조가 즉 부채 사용이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또 준다면 어떻게 주느냐 똑같습니다. 그래서 완전 시장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고 불완전 시장이라고 해도 어떤 요인을 고려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첫 번째, 역시 여기서도 MM이 등장을 합니다. 밀러 모딜리아니는 자본구조 무관련 이론, 그리고 배당 무관련 이론, 이거를 다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자본구조 무관련 이론에서는 부채 수준이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 배당 무관련 이론에서는 배당 정책의 차이가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당 정책과 기업 가치. 먼저 배당을 많이 한다고 해봅시다. 배당을 많이 하면은 우리가 이런 얘기했죠. 배당부 주가에서 DPS, 배당을 하고 나면은, 일주당 배당을 하고 나면은, 배당락 주가가 된다고 했죠. 배당락 주가. 그러면 이게 10,000원이고, 2,000원, 10,000원짜리 주식인데 2,000원을 배당했어요. 그러면 이제 8,000원이 된다 이거예요, 주가가. 만약에 배당을 많이 하면은 배당락 주가는 더 떨어지겠죠. 그런데 투자 자금을 조달하려면은 이 낮은 금액의 주식으로 일정한 자금을 조달하려면은 더 많이 발행을 해야 돼요. 배당을 적게 하면 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겠죠. 배당을 하나도 안 하면은 배당부 주가 10,000원이 그대로 될 겁니다. 그랬을 때에 주식을 발행을 한다면은 주식을 적게 발행해도 되는 거죠. 비싼 주식이니까. 비싼 주식을, 그러니까 결국은 낮은 주가로 많은 주식을 발행하나 높은 가격에 적은 주식을 발행하나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낮은 가격 곱하기 예를 들어 주식 가격에다가 P1 곱하기 N1는 이게 P1은 낮은 가격의 주가고 그리고 N1은 많이 발행한 주식수예요. P2 곱하기 N2 이렇게 해봅시다. 그럼 P2는 높은 주가예요. 요거는 높은 주가니까 적게 발행해도 되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같다 이거예요. 기업 가치는 기업 가치에서 특히 자기자본 가치죠. 자기자본 가치 부분을 보면은 요 금액과 요 금액이 같다. 낮은 가격에 많은 주식을 발행한 기업 가치나 높은 가격에 적은 주식을 발행한 기업 가치나 같다. 그래서 완전 시장에서 배당은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을 해보였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배당 무관련 이론이라고 합니다. 또 배당 정책과 주주의 부의 관계도 설명을 했는데요. 배당을 하게 되면은 주주는 현금 배당 2,000원에 배당락 주가 8,000원, 8,000원짜리 주식을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현금 2,000원과 8,000원짜리 주식해서 재산이 10,000원이 되는 거죠. 근데 배당을 안 하면은 배당부 주가 10,000원이 그대로 10,000원짜리 주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주가 10,000원짜리 주식을 하나 갖고 있는 거나 8,000원짜리 주식에다가 현금 2,000원을 갖고 있는 거나 뭐가 다르냐. 그게 같지 않냐. 그래서 배당의 차이가 주주의 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불안전 시장의 배당 이론을 살펴봅시다. 불안전 시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본구조 이론에서도 설명했듯이 세금, 거래비용, 정보 비대칭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시장, 이거를 완전 자본 시장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아까 살펴본 것처럼 배당이 기업 가치나 주주의 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게 MM의 배당 무관련 이론이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현실은 세금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거래 비용도 있고 또 정보비 대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완전한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을 해서 한번 배당이 기업 가치나 주주의 부에 영향을 주는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지금부터 다루는 내용입니다. 즉 불완전 시장에서의 배당 이론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세금이에요. 세금. 주주들은
주식을 갖고 있게 되면은 배당과 시세 차익을 얻게 돼요. 우리가 그때 그 위험과 수익률의 관계에서 공부할 때 주식 수익률은 주식을 사서 요게 바로 주가 상승분이죠. P1 빼기 P0 그리고 D1 주식 배당액 이렇게 해서 주주들이 얻게 되는 수익률을 나타낸다고 했죠. 주식 수익률. 그래서 이쪽 부분은 주가 상승률이고 이쪽 부분은 배당 수익률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그 배당의 기초 개념에서도 설명을 했고요. 또 그 위험과 기대 수익률의 관계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요 부분은 시세 차익이고 요 부분은 배당인데 보통은 요 시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를 별로 안 해요. 안 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하더라도 적어요. 그렇지만 배당은 세금을 많이 부과시킵니다. 왜냐면은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데 200만 원에 샀어요. 200만 원에 샀는데 이 주식이 250만 원이 되고 50만 원이 되고 배당은 2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주가 상승은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이 됐으니까 50만 원만큼 이익이 주가가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요. 그렇지만 20만 원 배당받은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요. 요 주가 상승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있지만 거의 세율이 낮고 또 그 배당이 그런 나라도 배당 세율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회사가 내가 어떤 주식을 갖고 있는데 내 그 회사가 배당을 많이 해주는 거를 좋아할까요? 배당을 많이 받게 되면은 세금을 많이 내게 되니까 그런 주식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주주들이 배당을 많이 주면은 세금을 많이 내게 되니까 이런 주식을 피한단 말이에요. 다시 예를 들어서 200만 원짜리 주식을 샀어요. 삼성전자 거를. 그런데 이 주식이 아까 250만 원인데 그냥 똑같이 비교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220만 원이 됐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내가 배당을 2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간 거는 세금을 안 내니까 220만 원이 그대로 내 세금이, 내 재산이 되는 거죠. 20만 원 배당에 대해서는 세금을 30%를 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게 얼마가 됩니까? 나한테 들어오는 돈은 14만 원이 들어오죠. 30%인 6만 원은 세금을 내고 나니까 없죠. 배당을 더 많이 하는 회사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20만 원을 배당을 한 게 아니라 40만 원을 배당했고 주식 가격은 그냥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요 200만 원은 그대로 200만 원일 거고 40만 원에 대해서 30%인 12만 원을 세금으로 내고 나면은 28만 원이 현금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요거 합치면은 228만 원이 되죠. 요거는 얼마였습니까? 234만 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당으로 40만 원 하게 되면 내 재산은 228만 원이 되지만 20만 원만 배당을 하면은 234만 원이 돼요. 더 많아지죠. 만약에 배당을 하나도 안 한다. 그러면은 이때는 이 회사 주식 가격이 240만 원이 돼요. 배당은 하나도 안 하고. 그러면은 내 재산은 240만 원이 되고 배당은 제로가 되니까 현금은 받는 게 없고 내 재산은 240만 원이 되니까. 배당을 하나도 안 했을 때는 240만 원의 재산을 갖게 되고 배당을 20 하게 되면은 234. 배당을 40 하게 되면 228. 그러니까 어느 게 좋겠어요? 배당을 안 하는 게 좋죠. 왜냐면은 주가 상승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하고 배당에 대해서를 과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배당을
많이 하면은 기업 가치가 떨어진다. 주주의 부가 강화하면서 기업 가치는 떨어진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 비용을 생각해 봅시다. 유보이익을 사용하면 거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아까 1억의 순이익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4천만 원을 배당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쓸 수 있는 돈이 요 아랫부분 6천만 원이 되는 거죠. 이 6천만 원을 가지고 투자 자금으로 활용하게 되면은 아무런 거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배당을 1억을 다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회사에 가지고 있는 돈은 한 푼도 없어요. 근데 6천만 원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6천만 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발행하거나 증권을 발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증권을 발행하고 필요자금을 조달할 때는 거래 비용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6천만 원을 조달한다고 해서 6천만 원을 발행을 하면은 만약에 여기서 거래 비용이 500만 원이 든다고 해봐요. 0.5 천만 원. 그러면은 6천만 원이 필요한데 실제로 들어오는 돈은 5,500만 원밖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더 많이 발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래 비용의 발생으로 기업 가치가 감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배당을 많이 하게 되면은 거래 비용이 그만큼 많이 발생을 하고 기업 가치가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래 비용을 감안하면은 배당을 많이 하는 것이 기업 가치를 감소시킨다가 됩니다. 아까 세금을 고려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역시 배당에 대한 세율이 시세 차익에 대한 세율보다 높기 때문에 배당을 하면은 주주의 부가 감소하고 주가 하락으로 기업 가치가 감소를 하는 거예요. 거래 비용은 배당을 많이 하게 되면은 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거래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니까 기업 가치가 감소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 비대칭을 생각해 봅시다. 정보 비대칭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정보를 잘 알고 어떤 사람은 잘 모르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업을 놓고 대개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정보를 잘 모르죠. 그런데 정보를 잘 아는 경영자가 일반 투자자들에게 경영자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우리 회사가 좋은 회사다라는 걸 알려줘야 회사의 주식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될 텐데 그럼 어떻게 알려주냐 이거예요. 그때 배당을 쓴다 이거예요. 배당을 하나의 신호로 시그널로 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배당을 많이 하면은 저 회사는 좋은 회사구나 해서 주식 가격이 높아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쁜 회사들도 따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나쁜 회사는 따라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은 이익을 많이 벌어야 배당을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이 회사는 이익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배당을 많이 하는 회사가 더 좋은 기업이다라는 신호가 된다 이거예요. 정보 비대칭적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은 배당이 기업 가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또 배당을 하면은 대리 비용을 줄여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대리 비용은 주주가 위임자고 경영자는 대리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영자는 주주의 돈을 가지고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대리인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주주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회사에서 이익을 많이 벌어가지고 1억이 다 배당을 안 하고 회사 안에 있다면은 경영자가 요번에 승용차를 회사 업무차를 그동안 그랜저를 타던 걸 갖다가 이제 벤츠를 타자 이래서 벤츠로 바꾼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유보이익을 사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기업 가치가 떨어지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배당을 안 해서 유보이익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당을 하게 되면은 경영자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어서 대리 비용이 감소해가지고 기업 가치가 증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호이론, 요거는 신호이론이고요. 요거는 대리이론입니다. 다 정보 비대칭적 상황에서 정보 비대칭이 발생시키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이론인데요. 정보 비대칭적 상황에서 신호이론으로 보거나 대리이론으로 보거나 배당은 기업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배당 수준의 결정 요인을 봅시다. 현실적으로는 배당이 저렇게 이론적으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현실적 요인들을 여러 개 반영을 해서 결정이 되는데 일단 순이익이 많으면 배당을 많이 해요. 유동성 또 회사 내에 자금이 풍부하면 배당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좋은 투자 기회가 있거나 또는 만기가 곧 도래되는 부채가 있거나 또는 경영 지배권을 유지하고 싶으면 배당을 적게 한다 이거예요. 또 부채 계약이나 관련 법, 상법이나 이런 데서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배당을 못하게 해요. 배당을 많이 하게 되면은 부채 만기가 됐을 때 회사가 상환을 못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채권자의 보호가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배당을 제한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배당은 순이익, 유동성, 투자 기회, 만기, 지배권, 부채 개혁, 관련 법규 이렇게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여기서만 해도 7개의 요인이 현실적으로 배당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도 순이익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배당을 하지만 그런데도 순이익 변동폭보다는 작게 움직인다 이거예요. 그걸 이제 안정적 배당 정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순이익은 이렇게 들쑥날쑥한데 배당은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거보다 조금 덜 이런 식으로 이게 배당이고 이게 순이익이 되는 거죠. 순이익. 그래서 안정적 배당 정책을 추구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인데 첫째, 현금 흐름이 일정하면은 불확실성이 감소를 해요. 불확실성 투자자들은 금융시장에서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배당을 해주게 되면은 그 주식을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금융선진국의 경우에는 주식 투자로 얻게 되는 배당 소득을 이용해서 생활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배당을 선호한다 이거예요. 또 펀드 매니저들이 관리하는 펀드들은 되게 공적인 성격을 갖는 펀드들이 많은데 이런 데에서는 가급적 유동성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그런 펀드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기업들도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가급적 배당을 안정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순이익이 많이 났다고 해서 다 배당하지도 않고 순이익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그 줄어든 폭만큼 배당을 줄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무딩하는 효과를 갖는다 이겁니다. 배당의 고유한 의미는 현금 배당입니다. 현금 배당. 그런데 현금 배당이 아니면서도 배당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 있는데 비슷하게 보이는 그런 배당이 있는데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둘 수 있어요. 주식 배당. 주식으로 배당을 준다는 거예요. 현금 대신. 이것은 내가 옛날에 100주 갖고 있었던 게 20% 배당한 다음에 120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 가치가 늘어나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발행 주식수만 늘어난 거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는 없는 거예요.
100주에 한 주당 가격이 10만 원이었던 게 이제 120주가 되고 뭐 8만 8천 원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결국은 똑같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당의 영향이 경제적 가치까지 가져오진 않는 거죠. 자사주 매입은 시중에 유통되는 자기 회사 주식을 매입하는 건데요. 배당할 돈으로 주식을 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주에게 배당의 효과가 있을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중에 유통되는 자기 회사 주식을 매입을 하게 되면은 시중에 주식 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수가 줄어들면 주가는 상승하죠. 그러니까 내가 전에는 그 10만 원짜리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회사가 배당을 안 해주고 그 돈으로 시중에 자사주를 다 매입해서 소각을 했다 이거예요. 없애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내 주식의 가격은 12만 원으로 올라요. 왜냐면은 시중에 주식수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2만 원만큼은 배당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주식 분할은 5,000원짜리였던 주식을 2,500원짜리 주식 2개로 또는 1,000원짜리 액면 5개로 하는 거고, 주식 병합은 500원짜리 주식이었던 거를 10개를 모아서 5,000원짜리로 하거나 이런 거죠. 이것도 아까 주식 배당과 마찬가지로 주식 수의 변동만 있지 경제적 효과는 없는 배당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한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배당은 순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당하는 걸 얘기하고요. 이 배당을 어느 정도 하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척도로 DPS, 배당 성향, 배당률, 배당 수익률 등이 있습니다. 완전 시장에서는 배당 정책의 차이가 기업 가치나 주주의 부에 영향을 주지 않아서 MM이 배당 무관련 이론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불완전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불완전한 시장을 감안하게 되면은 달라지는데, 즉 배당이 경제적 가치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데, 세금이나 거래 비용, 정보 비대칭을 고려하면은 그 배당 정책이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배당은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만 안정적으로 배당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걸 안전적 배당 정책이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파생금융상품의 대표적인 것은 옵션과 선물이 있는데요. 옵션의 기초개념, 경제적 기능, 가격결정 모형, 적용 사례를 살펴보고요. 선물의 기초개념, 가격결정 모형, 그 다음에 선물거래의 유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배당 이론을 여기까지 강의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